네, 정말 뭐 하루가 다르게 지금 뭐 내용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도 있고 좀 헷갈리셨던 부분들도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좀 그런 부분도 이제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오늘 나온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17 대책 중에는 우리 뭐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이 마이스 산업단지의 개발 그리고 뭐 GBC 개발과 같은 그런 대형 호재 인근에 있는 지역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뭐 잠실동 그리고 뭐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그 일대의 그런 지역들은 허가를 받아야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겠는데요. 이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허가 대상은 허가 범위는 지금 말씀드린 삼성, 대치, 청담, 잠실이 되겠고요. 그리고 발효는 오늘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년간이고 또 지정 기간 만료 시점에서는 연장 여부를 다시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가 대상은요. 일단 면적 기준이 들어가는데요. 주거 지역은 18제곱미터 그리고 상업 지역은 2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구매할 거다, 아파트를 살 거다, 이 지역의 아파트를 살 거다 하시면은 이 대지가 18제곱미터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받지 않아도 되는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좀 애매한 상황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이 토지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준이 되는데요. 그래서 주거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자가 거주용으로만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2년 동안 거주를 해야지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없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가 얼만큼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이제 그게 결정된다라고 보겠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실거주를 하려고 집을 사게 되면은 계약하고 잔금까지 한 2, 3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상 2, 3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임차가 한 뭐 3개월 정도 남아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상가도 이제 상가의 원래 용도,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용으로 써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취득 후에 직접 이용하는 것보다는 임대 수익을 위해서 많이 사는 경우가 매수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가를 취득하더라도 일부를 내가 좀 사용을 한다면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이제 임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가능하다, 좀 예외로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상가를 임대하게 될 경우에는 이 신청인이 자기 경영을 하는 공간과 그리고 임대를 하는 공간을 좀 구분해서 명확하게 좀 분리하면서 이 임대 계획서를 작성해야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주택도 이 상가와 마찬가지로 일부는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는 또 주인이 거주를 하고 또 다른 부분은 뭐 세대로 되게 이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를 줄 수 있게 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인 경우 그리고 또 공동주택의 경우는 자가로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은 내가 쓰지 않는 일부는 임대를 가능하도록 이 자가 거주 원칙에서 예외를 인정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집에 거주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내용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허가를 받을 때 면적 기준이 되다 보니까 공동명의인 부분도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면 일단 2인 이상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 거래 시에는 지분별로 허가 대상 면적 여부를 판단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뭐 부부 혹은 뭐 가족과 같은 그런 세대 구성원이 같이 공동으로 이 매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공동으로 지분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같은 세대 구성원이면은 동일인으로 취득을 간주해서 그런 허가 대상 면적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 내에 있는 대지 면적 30제곱미터인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매수를 하게 된 경우에는 공동 명의이기 때문에 각각 15제곱미터로서 우리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부부이기 때문에 동일이론으로 간주해서 허가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꼭 이 뭐 잠실동이라든지 삼성동이라든지 지금 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이미 보유한 경우에도 신규 주택 취득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때는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되는 사유 그리고 그 지역에 꼭 내가 거주해야 되는 이유 그러한 부분들을 꼭 소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허가 구역이 속한 시에 지금 기존 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기존 주택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임대를 놓을 것인지 그런 계약서도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역에 꼭 살아야 된다, 꼭 취득을 해야 된다라는 경우는 또 예외로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6번째로는 이 최초 분양 주택의 전세 계약 가능하다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이 최초 분양 주택, 즉 신규 분양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삼성, 청담, 대치, 삼성에 신규로 분양하는 그런 현장이 있다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거기에 살지 않아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좀 예외를 준다라는 내용인데요. 신규 분양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갭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피스텔 거래 시 이제 허가 여부도 좀 우리가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사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으로도 쓰일 수 있고 그리고 거주용으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주용하고 상업용하고 18제곱미터 그리고 30제곱미터라는 그런 면적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시 세세하게 나왔는데요. 오피스텔을 이제 살려고 이제 허가 신청을 낼 때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쓸 것인지 그리고 상업용, 경영용으로 쓸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요 용도에 따라서 2년간 장하 거주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 경영 의무가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오늘 지금 발표한 세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